여러분, 요즘 뉴스만 켜면 관세 전쟁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오죠. 트럼프가 중국에 145% 관세를 매긴다. 중국이 맞불로 히토류 수출을 중단한다. 이런 뉴스들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관세가 뭔데? 왜 이렇게 난리인 거야? 라는 생각 드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관세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관세는 쉽게 말해 수입세입니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올 때 내는 세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중국에서 만든 스마트폰이 10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여기에 미국이 25% 관세를 매기면 그 스마트폰은 125만 원이 됩니다. 25만 원이 세금으로 붙는 거죠. 당연히 소비자는 더 비싼 가격을 내야 합니다. 트럼프는 2025년 1월 대통령에 다시 취임하자마자 이 관세를 엄청나게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는 34%, 60%, 심지어 145%까지 다른 나라들에게도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관세에 집착하는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반대하고 기업들은 걱정하고 미국 국민들도 물가가 오른다고 불만인데 말이에요. 심지어 트럼프 지지율이 최저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취임 전 42%가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3월 말에는 23%만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볼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미국의 쌍둥이 적자 문제 때문입니다. 쌍둥이 적자, 무슨 말일까요? 쌍둥이 적자는 두 가지 적자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역 적자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미국이 외국에 물건을 팔아서 번 돈보다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데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미국이 중국의 비행기를 100억 달러어치 팔았는데 중국에서 스마트폰이랑 옷이랑 장난감을 300억 달러어치 샀다면 200억 달러 적자가 생기는 거죠. 2025년 3월 기준으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무려 1,405억 달러, 한화로 약 196조 원입니다. 엄청나죠? 두 번째는 재정 적자입니다. 이건 정부가 쓰는 돈이 걷는 세금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미국 정부는 도로 만들고 군대 운영하고 복지에 돈 쓰는데 세금을 그만큼 못 걷고 있다는 거죠. 매년 약 2조 달러, 한화로 약 2,800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2015년에는 18조 달러였는데 2024년에는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겨우 9년 만에 2배로 불어난 거예요. 이 정도면 정말 위험한 수준입니다. 트럼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씁니다. 첫째, 정부 지출을 줄인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 효율부를 만들었어요. 이 부서는 2026년까지 재정 적자 1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연방 공무원 7만 5천 명을 포함해 총 20만 명 이상을 해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트럼프가 일자리를 늘려주겠다고 공약했는데 정작 20만 명을 해고한 거죠. 말이 안 맞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없어도 되는 자리라고 판단한 겁니다. 둘째, 관세로 세금을 걷는다. 트럼프는 관세가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거라고 믿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매기면 이론적으로는 연간 수천억 달러가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는 결국 누가 내는 걸까요? 트럼프는 중국이 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들이 냅니다. 중국 회사가 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가 내고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얹어서 소비자에게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스마트폰, 옷, 가전제품, 심지어 식료품까지 전부 비싸지죠. 결국 미국 국민들이 더 많은 돈을 내는 셈입니다. 게다가 더 큰 모순이 있어요. 관세가 효과를 발휘해서 사람들이 수입품을 덜 사면 관세로 걷는 세금도 줄어듭니다. 즉,
무역 적자 줄이기와 관세로 돈 벌기는 양립하기 어려운 목표인 거죠. 전문가들은 관세만으로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때마다 외치는 슬로건이 있죠. 메이드 인 아메리카. 미국에서 만들고 미국에서 일자리를 만들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는 미국 노동자의 25%가 공장에서 일했어요.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을 만들었죠. 하지만 지금은 겨우 8%만 제조업에서 일합니다. 디트로이트, 피츠버그, 클리블랜드 같은 도시들을 러스트벨트라고 부릅니다. 한때는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된 공장들과 실업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기업들이 중국, 베트남, 멕시코로 공장을 옮겼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인건비가 훨씬 싸거든요. 미국에서 시급 15달러 주고 사람 고용하는 것보다 중국에서 시급 2달러 주고 사람 쓰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요. 그 결과 미국 소비자들은 더 싼 제품을 살 수 있게 됐지만 수백만 명의 공장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에요. 트럼프의 계획은 간단합니다.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 제품이 비싸집니다. 그러면 미국산 제품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죠. 기업들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시 미국에 공장을 짓고 미국 사람들을 고용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몇몇 기업들이 미국 투자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래프를 보면 2017년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시작했을 때 무역 적자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국의 관세를 매기니까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멕시코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한 거예요. 풍선 효과라고 하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푸는 거예요. 게다가 관세가 오히려 미국 기업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가 철강에 관세를 매겼죠? 그러니까 철강 가격이 올랐어요. 그럼 자동차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만들 때 철강이 필요한데 그게 비싸지면 자동차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럼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덜 사게 되고 결국 자동차 회사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세로 일자리를 되찾는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높은 관세, 더 많은 미국 일자리라는 단순한 공식을 믿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카드를 꺼낸 진짜 이유는 중국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는지 아세요? 1978년 덩샤오핑이라는 지도자가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중국은 모든 걸 국가가 통제하고 사유재산도 금지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덩샤오핑이 국내는 개혁하고 해외랑은 문을 열자고 했죠. 사회주의 안에 자본주의를 심은 거예요. 그 결과는 중국은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성장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 세계의 공장이 됐어요.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지었고 중국은 옷, 신발, 장난감, 전자제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 9,184억 달러 중에서 무려 2,954억 달러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생긴 거예요. 전체의 3분의 1이 중국 때문인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국 제품만 사고 중국은 미국 제품을 안 산다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동안 계속됐으니 화가 날 만하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중국이 이제 값싼 노동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제 첨단 기술에 투자하고 있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전기차, 우주 기술까지요. 2024년에 중국은 R&D 연구 개발에 731조 원을 투자했고 2025년에는 800조 원 이상을 쓸 계획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안 오시죠?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50조 원인데
중국은 그것보다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만 쏟아붓는 거예요. 특히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중국이 딥시크라는 AI 프로그램을 발표했어요. 그게 전 세계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챗GPT를 제치고 말이죠. 이에 트럼프는 긴급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무려 700조 원 규모예요. 오픈 AI, 오라클, 소프트뱅크 같은 회사들과 함께 슈퍼컴퓨터와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AI 주도권을 절대 뺏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난리일까요? AI는 미래 먹거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AI를 장악하는 나라가 앞으로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예요. 트럼프는 그걸 중국에게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에 가장 높은 관세를 매깁니다. 중국 제품은 미국 시장에서 팔기 어렵게 만들고 중국 기술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거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트럼프는 2011년부터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기업 비밀을 훔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중국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이게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FBI 미국 연방수사국 홈페이지에 가보면 지명 수배 중인 산업 스파이 명단이 있어요. 18명 중 9명이 중국인입니다. 절반이 중국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뭘 했을까요? 미국 회사의 기술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반도체 설계도, 신약 개발 데이터, 군사 기술 등을 몰래 복사해서 중국으로 가져간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십 년, 수백억 달러 들여서 개발한 기술을 중국이 공짜로 가져간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틱톡을 금지하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틱톡은 중국 회사가 만든 앱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쓰죠. 그런데 트럼프는 틱톡을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틱톡에서 뭘 보는지, 어디에 사는지, 친구가 누군지, 이런 정보들이 다 중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고, 지금도 무역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틱톡을 허용해 줄 테니 중국은 이것저것 양보해라는 식이죠. 결국 트럼프가 보기에 중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역 상대가 아닙니다. 기술과 안보를 겨루는 경쟁자, 아니 적입니다. 그래서 관세라는 무기를 들고 중국과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트럼프는 자신의 책, 거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협상할 때는 최대한 높게 요구하라. 그리고 필요하면 양보하라. 트럼프는 관세를 협상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세를 위협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 사례를 볼까요? 2019년에 트럼프가 멕시코에 불법 이민자를 막지 않으면 관세 25%를 매기겠다고 위협했어요. 무역이랑 이민이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는 관세를 카드로 쓴 겁니다. 결과는 멕시코 정부가 겁을 먹고 국경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자 트럼프는 관세를 보류했습니다. 협상 성공이죠. 유럽한테도 똑같이 합니다. 나토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관세를 매기겠다. 자동차에 관세 매기겠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예요. 심지어 캐나다한테도 합니다. 캐나다는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데도 말이에요. 너네 목재랑 에너지에 관세 매길 거야 라고 위협합니다. 트럼프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미국 경제가 제일 크니까 우리가 관세를 매기면 다른 나라들이 더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말을 들을 거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을 볼까요? 미국이 중국에 34% 관세를 매기면 중국도 34%로 맞불을 놓습니다. 미국이 104%로 올리면 중국은 125%로 올립니다. 미국이 145%까지 올리면 중국도 거기에 맞춰서 올립니다. 이게 얼마나 유치한지 아시겠죠? 마치 어린애들이 너 그러면 나도 그래 하면서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더 강력한 카드를 꺼냈어요.
바로 히토류 수출 중단입니다. 히토류가 뭐냐면 스마트폰, 전기차, 미사일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광물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히토류의 대부분을 중국이 생산합니다. 미국은 히토류의 75%를 중국에서 수입합니다. 중국이 우리 히토류 안 팔아라고 하면 미국 산업이 마비될 수 있어요. 이건 중국의 엄청난 무기입니다. 결국 관세 협상은 양날의 검입니다. 때로는 효과가 있지만 상대방도 반격할 수 있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어요. 트럼프는 자신이 이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해볼까요?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바로 표입니다.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은 누구일까요? 바로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입니다.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오하이오 같은 주들이에요. 이 주들은 한때 민주당의 철옹성이었어요. 노동조합이 강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람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정치인들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죠. 2016년 트럼프가 나타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중국이 여러분의 일자리를 훔쳐갔다. 나는 그걸 되찾아오겠다. 이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호소력을 가졌어요. 트럼프는 복잡한 경제 이론을 늘어놓지 않았어요. 대신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말했죠. 그들이 우리 일자리를 훔쳤다. 우리가 되찾을 것이다. 이게 먹혔습니다.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는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했어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 당선을 결정했습니다. 관세 공약이 없었다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관세를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 생명줄이거든요. 트럼프 집회에 가보면 관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환호가 나옵니다. 중국을 때려잡자. 일자리를 되찾자. 사람들이 열광하죠. 물론 경제학자들은 관세는 일자리를 대량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자동화가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자들은 그런 말에 관심 없어요. 그들은 누군가 우리 편에 서서 싸운다는 느낌을 원하는 거예요. 결국 관세는 트럼프에게 정치적 무기입니다.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죠. 이게 6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 이유는 가장 야심찬 것입니다. 트럼프는 단순히 무역 적자를 줄이거나 일자리를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는 세계 경제 질서 자체를 바꾸고 싶어 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무역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WTO, IMF, 세계은행 같은 기관들이죠. 기본 원칙은 무역 장벽을 낮추고 시장을 개방하자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줬어요.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고 달러는 세계 화폐가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도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급성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시스템인데 왜 중국만 배불리 먹나? 트럼프는 WTO를 비판합니다. WTO는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을 막지 못했다. WTO 규칙은 미국에게 불리하다고 말하죠. 그래서 트럼프는 새로운 방식을 선택합니다. WTO 같은 다자기구를 무시하고 각 나라와 1대1로 협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세를 위협수단으로 쓰면서 미국에게 유리한 조건을 강요합니다.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는 규칙 기반 질서가 아니라 힘의 균형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미국이 가장 강하니까 미국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죠. 하지만 위험도 큽니다. 동맹국들이 미국을 믿을 수 없는 파트너로 볼 수 있어요. 유럽이나 일본, 한국 같은 나라들이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 할 겁니다. 실제로 EU와 중국이 미국을 배제한 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중국도 1대1로
RCEP 같은 프로젝트로 자신의 경제 영향력을 키우고 있죠. 결국 트럼프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꿈꾸고 있습니다. 관세는 그 꿈을 실현하는 무기예요. 과연 성공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고립과 중국의 부상으로 이어질까요? 앞으로 몇 년이 그 답을 보여줄 겁니다. 자, 이제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까요? 2025년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어요. 엄청난 수치죠? 100만 원짜리 물건이 245만 원이 되는 겁니다. 중국은 맞불로 히토리와 자석의 대미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은 히토리의 7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게 끊긴 거예요. 미국 첨단 산업에 큰 타격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트럼프는 다른 나라들에게는 90일간 관세를 유예해줬어요. 대신 10%의 기본 관세는 그대로 받습니다. 중국한테 집중하겠다. 너희는 잠깐 기다려라는 뜻이죠. 하지만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에도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어요. 철강에는 25%에서 50%로 인상했고요. 한국 철강업계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미국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기대가 컸어요. 트럼프 취임 전에 42%가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월 말에는 23%만 그렇게 느낍니다. 오히려 나빠졌다는 응답이 28%에서 42%로 늘었어요. 왜 그럴까요?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관세 때문에 수입품 가격이 올랐고 소비자들이 체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는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할 때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다. 트럼프는 확신에 차 있습니다. 단기적인 고통은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믿어요. 과연 그럴까요? 시간이 말해줄 겁니다. 자, 지금까지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첫째, 쌍둥이 적자, 무역 적자와 재정 적자를 해결하고 싶다. 둘째, 미국 공장과 일자리를 되찾고 싶다. 셋째, 중국의 무서운 성장을 막고 싶다. 넷째,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훔치는 걸 막고 싶다. 다섯째,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쓰고 싶다. 여섯째,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고 싶다. 일곱 번째, 세계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바꾸고 싶다. 이 모든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트럼프는 관세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나리오 1. 트럼프가 이긴다. 중국이 결국 굴복하고 미국의 유리한 조건으로 무역 협정을 맺습니다. 일부 제조업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트럼프는 내가 해냈다고 선전합니다. 시나리오 2. 양쪽 다 손해를 본다. 관세 전쟁이 계속되면서 미국과 중국 경제 모두 타격을 받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둔화되고 양국 국민들이 고통받습니다. 결국 어정쩡한 타협으로 끝납니다. 시나리오 3. 중국이 더 강해진다. 미국이 자유무역 질서에서 물러나는 동안 중국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다른 나라들이 중국 편으로 기울고 미국은 고립됩니다. 시나리오 4. 글로벌 경제 위기. 관세 전쟁이 확대되어 1930년대 대공황처럼 세계 무역이 붕괴하고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에 빠집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까요? 아무도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모두가 이 관세 전쟁의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예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입니다. 양쪽 다 중요하죠. 트럼프가 한국산 철강에도 관세를 올렸어요. 우리 철강 회사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반도체는 아직 안전하지만 언제 관세가 붙을지 모릅니다.
우리 정부는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미국을 화나게 하지 않으면서도 중국 시장을 잃지 않아야 하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수입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미국산 제품이 비싸지면 그걸 사는 우리도 영향을 받죠. 세계 경제가 불안해지면 우리 경제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세 전쟁을 그냥 남의 일로 볼 수 없어요. 이건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세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트럼프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요. 관세를 올리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건 환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의 세계 무역 시스템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기술 탈취, 국가 보조금 문제는 실제로 존재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트럼프는 자기 방식으로 답을 찾고 있어요. 관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말이죠. 그게 옳은지 그른지,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역사가 판단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계속 지켜보고 이해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춰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집착,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앞으로도 관세 뉴스가 나오면 오늘 들은 내용을 떠올려 보세요.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